자, 메모리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메모리는 우리 컴퓨터의 기억 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파이썬 하다가 왜 갑자기 메모리가 나오느냐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는 컴퓨터의 자원, 그러니까 CPU는 계산하는 자원이 되고요. 메모리는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 보관하는 장소가 되죠. 이런 자원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어떤 지시를 하고 코드를 실행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이 자원들을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코딩을 이제 우리가 계속 하면서 실습을 이제 할 텐데, 우리는 이제 설치한 파이참을 가지고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파이참에서 지난번에 helloworld.py를 만들었었죠. 자, 우리가 이제 이 테스트 1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dir 언더바 1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hello 언더바 world.py를 만들었죠. 자, 이게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new로 가셔가지고 파이썬 파일을 우리는 만들 거고요. 이름을 뭐로 지어볼까요? 오늘 실습할 게 메모리니까 mem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hello underbar world.py 파일이 있고 별도로 mem.py라는 파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오늘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화면을 좀 반으로 나누도록 하고요. 예, 좀 화면이 작네요. 자, 메모리 부분. 그래서 스쿨에다가 국민대학교라는 스트링을 지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볼까요? 스쿨이라는 변수를 하나 잡아놓고요. 여기에 어떤 스트링을 넣어줄 거냐면 한글로 그냥 국민대학교라고 치고요.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스쿨 하게 되면 뭐 밑에 자, 파일은 우리가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configuration은 hello underbar world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edit configuration에 가서 바꿔볼게요. 아직 스크립트 패스가 hello world.py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가 방금 새로 만든 mem.py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름을 mem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 녀석을 apply 하고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게 되면 그럼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mem.py 스크립을 우리가 코드죠. 코드를 실행을 하게 돼서 국민대학교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파이썬이 국민대학교라고 하는 이 스트링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사용을 하려면. 자, 그래서 저장을 어디다 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메모리라는 곳에 이제 컴퓨터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CPU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노트북 같은 경우에 보통 메모리가 한 4GB 또는 뭐 8GB 이렇게 꽂혀 있을 겁니다. 내 PC,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메모리가 얼마나 꽂혀 있느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Ctrl Shift ESC를 누르게 되면 작업 관리자가 뜨게 되고요. 성능 부분을 눌러보게 되면 윈도우 1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내 CPU가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고 CPU의 타입도 나오죠. 인텔 코어 i7 8550U고요. 메모리는 지금 15.8이니까 16GB 메모리 중에 5.8GB가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좀 메모리가 많은 상황이고요. 다른 것들은 보통 한 8GB 또는 4GB 정도가 꽂혀 있습니다. 우리가 메모리가 4GB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4GB의 메모리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컴퓨터 메모리가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가 1바이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컴퓨터에서 1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게 이렇게 8개의 이게 하나는 0 아니면 1의 값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이진수로 표현을 했을 때의 그 비트고요. 8개 비트가 한 바이트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4GB를 가지고 있다는 거의 의미는 1바이트가 4기가 개만큼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1바이트가 4기가 개가 있다. 1기가는 몇이냐? 보통 우리가 컴퓨터에서 얘기하기를 컴퓨터에서 1킬로라는 거는 우리가 2의 10승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 쓸 때에는 1킬로는 1000이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2의 10승. 2의 10승이 대략 1024 정도가 되고요. 1000이랑 비슷하죠. 그러면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킬로가 아닌 메가의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메가는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이 되고요. 요거는 2의 20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가는 어떻게 되느냐? 1기가. 1기가는 2의 30승이 되는 거죠. 2의 30승이 굉장히 큰 숫자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100만이 되겠고요. 뭐 일반 생활에서는 이게 100만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이제 10억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대략 1, 0, 0, 0, 0, 0, 0, 0, 0, 0이 되고요. 이건 대략 1, 0, 0, 0, 0, 0, 0. 그래서 이게 100만이 되고 이거는 10억에 해당하는 숫자가 됩니다. 기가 단위, 우리가 보통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뭐 4GB 정도의 메모리를 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하드디스크는 요즘 나오는 것들은 보통 1TB 정도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여러분들이 아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TB라는 거는 1기가보다도 또 1000배가 큰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2의 40승에 해당하는 숫자가 됩니다. 결국은 4GB의 메모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요 슬라이드로 오게 되면 1바이트가 4기가 개가 있다. 4 곱하기 2의 30승 정도의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을 우리가 메모리에서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0, 1, 2, 3, 4 나가게 되고요. 마지막은 그래서 4 곱하기 2의 30승 빼기 1번지로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쫙 일렬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 그럼 그 상황에서 가령 우리가 스쿨이라는 변수에 영어로 국민이라고 쳤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1바이트씩 들어가죠. KOOKMIN이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메모리상에 실제로 어떤 그 스트링의 값이 잡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트링은 다른 게 아니라 문자가 연속적으로 쭉 붙어서 들어오는 걸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국민이라고 하는 요 스트링의 메모리에 실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국민이라고 하는 메모리의 실체를 갖는 녀석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스쿨로 여기서 준 것뿐이죠. 만약에 이 부분이 자 여기서 이렇게 이걸 국민으로 해볼게요. KOKMIN 영어로 썼다고 한다면 우리가 메모리상의 국민이라는 거를 이제 잡아놓은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름을 스쿨로 붙여준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요 이퀄 사인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는 이퀄 사인이 어떤 의미를 가졌었냐 하면 고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면 뭐 문제를 풀다가
뭐 어떤 공식이 있을까요? 뭐 x는 4라고 하면 x와 4와 같다 라는 걸로 우리가 이거를 equal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자, 근데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지금 뭐 스쿨이라는 변수에 국민이라고 잡아놓은 요 표현은 요 equal은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우리가 assign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 국민이라고 하는 스트링을 요 메모리에 KOOK에서 MIN까지 요 메모리에 실체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찾아갈 수 있는 이름을 우리가 스쿨이라고 하는 이름에 얘를 어사인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값에 정확하게는 대입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뒤쪽에 나오게 되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했던 equal, 동등하다라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equal을 두 개를 붙여주는 기호를 쓰게 됩니다. 뒤쪽에 가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equal 사인이 하나만 나오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거를 계산을 하든 메모리에 잡아두든지 하고 그 녀석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요 녀석 이름으로 대입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스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뭐냐 하면 myschool이라는 변수를 잡아서 거기에 국민이라고 하는 스트링을 잡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오른쪽 equal 사인의 오른쪽에 있는 녀석 국민이라는 녀석을 메모리에서 KOKMIN을 잡아서 넣어주고요, 값을. 그거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을 myschool로 붙여준다. 그래서 myschool이 국민 쪽을 이렇게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ourschool이라는 변수 이름을 하나 더 잡았죠. 그 얘가 yourschool은 myschool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myschool이 가리키고 있는 이 국민이라는 스트링을 yourschool도 이제 가리키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하는 요 스트링이라는 실체는 하나가 존재를 하지만 그 녀석에 대한 이름이 두 개가 붙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myschool도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yourschool도 이런 방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자,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파이참으로 가서 myschool은 자, 여러분들은 절대 컨트롤 CV로 하시면 안 되고요. 손으로 다 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코딩 실력이 늘어요. 저는 그냥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자, 실행이 됐죠. 첫 번째 국민은 myschool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 국민이라는 스트링을 출력해 준 거고요. 두 번째 프린트 문장은 yourschool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국민이라는 스트링 객체를 찾아가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걸 나타냅니다. 중요한 건 메모리상의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한 녀석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에 해당하는 이름이 두 개가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 중에 우리 여태까지 함수 프린트 함수라는 거 살펴봤었죠. id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id 함수라는 건 뭐냐면 객체의 id 값을 리턴해 줍니다. 이제 객체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자, 파이썬에서는 이 뭐 스트링도 그렇고요. 정수도 그렇고요. 뒤에 나오게 될 어떤 특정 클래스로 만들 어떤 대상도 그렇고요. 객체로 생성을 해서 객체에 의해서 이제 객체를 정의해서 프로그래밍이 코딩이 되는데 모든 객체는 고유한 id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Mr. Morton이라고 하는 스트링에 대해서 이 객체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그 다음에 이게 assign이라 그랬죠. 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을 teacher라는 이름으로 준 거죠. 그래서 프린트 한 다음에 요 teacher 한 다음에 teacher의 id 값을
이 id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id 값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밑에서 이제 요번 다음에는 Mrs. Sanders라고 하는 스트링을 새로 잡아서요. 그 스트링에 해당하는 이름을 teacher로 줬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teacher 하게 되면 이 teacher는 Miss Sanders라는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d가 다른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my teacher를 Miss Sanders로 하고요. 그 밑에서 your teacher라는 변수 이름을 my teacher라고 어사인을 하게 되면 요거 두 개의 id는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스 샌더스라고 하는 객체,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얘의 이름이 my teacher, your teacher 이름만 두 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걔네들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는 미스 샌더스 하나이기 때문에 요랬을 때 요 두 개의 id 값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예제 상황을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해보면서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직접 여러분들은 타입을 꼭 하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실습 예제를 코드를 미리 쳐놨습니다. 자, 그럼 파이썬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파이썬 입장에서 요 첫 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자,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요 우리가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을 지금 코드를 쳤잖아요. 컴퓨터는 당연히 위에서부터 첫 번째 줄을 실행시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실행시키고요. 세 번째 줄을 실행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줄을 실행시켰을 때 파이썬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아까 컴퓨터에서 equal은 같다라는 게 아니라 assign이라 그랬습니다. 할당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줄은 파이썬 입장에서 봤을 때 먼저 이런 컴퓨터 메모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이 지금 4GB의 메모리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아까 나온 것처럼 여기 0번지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쭉 가서 4 곱하기 1기가가 몇이라 그랬죠? 2에 30승이라 그랬죠? 빼기 1번지가 될 겁니다. 0번지, 1번지, 2번지에서 쭉 가게 되고요. 자, 이 메모리는 사실은 4GB짜리 메모리는 파이썬만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윈도우즈 운영체제도 동작하고 있고요. 애크로벳 리더도 돌아가고 있죠. 파이참도 돌아가고 있죠. 이 4GB의 메모리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프트웨어들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윈도우즈 OS 운영체제가 하게 됩니다. 그냥 편의상 파이썬이 이만큼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점도 문자죠. Morton, M-O-R-T-O-N Morton이 메모리에 이렇게 잡히게 될 겁니다. 이만큼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equal 사인을 우리가 assign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다 teacher라는 변수를 줬죠. teacher라는 변수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미스터 몰튼 쪽을요. 그쵸?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실행이 된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이제 그럼 이 teacher라고 하는 요 변수를 우리가 id 함수에 넣어줬죠. id 함수에 넣어줘서 값을 가져올 겁니다. 결국은 teacher가 가리키고 있는 요 객체, 여기서는 이제 미스터 몰튼이라고 하는 우리가 스트링이었죠. 요 객체의 고유한 id가 뭐냐? 그건 파이썬만 알고 있어요. 자기가 고유한 숫자를 여기다 매겨줬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져와서 지금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린트문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 teacher id equal 한 다음에 여기 id 값이 출력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을 내려가 볼게요. 세 번째 문장을 이제 파이썬이 실행을 하겠죠. 미스 샌더스라는 객체를 잡을 겁니다. ms 그죠? 점에서 쭉쭉쭉쭉 가서 샌더스 rs까지 이렇게 객체를 메모리에 잡아 놓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assignment 연산자가 나왔습니다. 할당하는 연산자. 그래서 얘를 teacher라는 이름으로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문장이 실행이 되면 이제
티처가 뭐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얘가 아니라 요렇게 미스 샌더스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을 보면 프린트를 하나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티처의 아이디가 뭐냐 출력해봐라라는 거죠. 그러면 티처는 이제 여기 미스 샌더스라고 하는 요 객체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디 값이 다르겠죠. 그래서 요 스트링의 아이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아이디 값들이 다르게 나오고 같게 나오는 것들이 우리 생각대로 실행되는지를 보죠. 자, 실행을 해보게 되면 밑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프린트물을 보게 되면 요 미스터 몰튼에 해당하는 아이디 값이 14903320으로 우리가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미스 샌더스라는 스트링 객체가 메모리에 생겼고요. 티처는 이제 그걸 가리키게 되죠. 그러면 그 티처의 아이디는 아까와는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스터 몰튼과 미스 샌더스는 다른 객체인 거죠. 다른 스트링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가 다른 거죠. 그 두 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y teacher라는 변수를 미스 샌더스라고 이제 잡았습니다. 이게 스페링이 다르네요. 얘는 SE 아니고 SAN이죠. 그러니까 다른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디 값을 갖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건 your teacher는 my teacher라고 했을 때 그러면 my teacher와 your teacher의 아이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출력을 해보게 되면 두 개가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이름만 두 개인 거지 그 스트링 객체 자체는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아이디 값이 같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요 예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고요. 자, 요 숫자가 아까 우리 실습했던 숫자는 다르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컴퓨터를 껐다가 킬 때마다 또는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때마다 메모리에서 어떤 부분을 사용하게 될지는 OS가 그때그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숫자들은 달라지게 되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오는 두 개의 아이디가 같아진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 아이디 함수는 자주 사용하는 객체는 파이썬이 미리 생성을 해놓습니다. 예를 들면 숫자 같은 경우에 숫자 하나하나도 객체예요. 0, 1, 2, 3. 그래서 파이썬이 한 -5라는 숫자부터 256이라는 숫자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잖아요. 숫자를. 그럼 얘네들을 미리 id 값으로 생성을 해놓고 있어요. 자, 이 아래에 있는 실습 예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id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숫자 1을 넣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객체가 id가 나오죠. 숫자 2도 id 값이 나오고요. 100, 300.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1, 2, 3, 4에서 100까지는 id 값이 다 비슷하게 커지고 있죠. 근데 300은 값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300이라는 숫자의 객체는 파이썬이 어딘가 메모리에서 좀 동떨어진 곳에 잡아놨구나. 그 얘기는 아까 위에 나왔던 설명 -5부터 256까지는 처음에 파이썬이 구동될 때 비슷한 메모리 위치에다가 생성을 해놨겠구나를 반증하고 있는 거죠. 자, id 한 다음에 p를 느닷없이 넣어봤습니다. p라는 변수는 정의되지 않았죠, 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not defined로요. 하지만 id 한 다음에 p를 스트링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객체가 생기죠. 자,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봤을 때 print id p 하게 되면 p라는 녀석은 우리가 정의를 하진 않았으니까 에러가 발생을 하죠. 근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스트링으로 큰 따옴표를 붙이셔도 되고요. 요거를 작은 따옴표로 붙이셔도 스트링이 됩니다. 파이썬은 구별하지 않아요. 두 개를.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아이디에다가 하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메모리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될지를 한번 보죠. 자, 메모리상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 문장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id란 함수가 먼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print란 함수가 받아와서 실행을 시킵니다. id라는 거가 실행될 때 먼저 이 id 안에 있는 이 p라는 스트링이 생기게 되죠. 메모리상에 이렇게 p라고 잡히게 될 겁니다. 이 p의 이름은 있나요? 지금 이름? 이름은 붙여주지 않았죠, 우리. 그냥 p라는 걸 메모리에 잡아놓기만 했습니다. 이래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p라는 걸 잡아놓고요. id란 함수에 의해서 이 p라는 객체의 id 값만 우리가 받아오는 겁니다. id 함수에 의해서요. 자, 그래서 그 값을 우리 그냥 출력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반면에 여기에서 우리가 print id p라고 하게 되면, 그쵸?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마지막 라인, 요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 p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자, 얘는 이름 p이고요. 위에 따옴표로 막아놓은 요 p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객체이죠. 스트링 객체이기 때문에 메모리상에 p가 잡혀져 있는 거고요. 파이썬이 요 문장을 만나게 되면 이건 따옴표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변수로 인식을 해서 요 변수 p, 요 이름을 어떻게 정의했지라고 위에 쭉 훑어보는데 없는 거죠, p가. 그렇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꼭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번 실습을 통해서 또 메모리와 변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A는 3이라고 하면 우리가 3이라는 객체를 먼저 메모리에 잡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녀석에 대한 이름을 A로 어사인 해줍니다. 자, B는 A라는 문장을 통해서 이 객체 3이 이름이 두 개가 생기게 됐네요. 자, 파이썬에서는 참조라는 게 있습니다. reference, 참조하다라는 뜻이죠. 참조 횟수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많이 지금 참조가 되고 있느냐입니다. 자, 위에서 A는 3을 실행하게 되면 3이라는 객체가 메모리에 잡히고요. A라는 변수 이름을 어사인하게 되죠. 얘는 reference count가 그래서 1이 됩니다. 자, B는 A라는 문장을 실행하는 순간 이때 객체 3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름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객체 3의 참조 횟수는 2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del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참조 횟수가 1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del 하게 되면 A라는 이름을 지워준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delB까지 한다. 그러면 객체 3에 대해서 참조 횟수는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자, 참조 횟수가 0이 된 객체는 메모리상에 메모리를 지금 잡아먹고는 있죠. 근데 더 이상 그 녀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객체로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참조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얘네들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참조 횟수가 0인 객체들이 있는지를 쭉 자기가 체크를 해서요. 참조 횟수가 0인 객체들은 메모리에서 제거를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쓰레기 수집, 영어로는 garbage colle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이썬이 이 garbage collection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줍니다.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이 garbage collection을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다 신경을 써서 없애줘야 됩니다. 우리가 파이썬에서 실제로 그래서 이 del이라는 명령이 지원은 되곤 있지만 이 명령을 사용할 일은 거의 있지 않습니다. 자, 앞에 나온 예를 실습 코드로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보면 미스 샌더스라는 요 객체를 보면요. 객체를 참조하는 녀석이 my teacher도 있고요. your teacher도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del 한 다음에 your teacher 하게 되면 이 미스 샌더스라는 스트링 객체를 참조하는 녀석이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서 또 my teachers도 delete 해버리게 되면 이제는 이 미스 샌더스라고 하는 스트링 객체를
객체의 참조 횟수는 0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파이썬이 이 밑에 우리가 또 다른 코드를 막 붙여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파이썬이 요 미스 샌더스라는 녀석을 더 이상 참조하는 녀석이 없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션에 의해서 일정 주기가 지나게 되면 얘는 메모리에서 삭제가 됩니다. 파이썬이 없애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안 그럼 왜냐하면 컴퓨터 메모리가 4GB 무척 크지만 무한정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값들이 저기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의미 있게 못 쓰게 되니까 지워줘야 되겠죠. 자,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앞에 했던 예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한 다음에 우리가 그쵸? 처음에 했던 예제 생각나세요? Hello World라고 이렇게 했었죠. 자, 요 문장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요 문장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 요 문장을 실행을 해보면 먼저 프린트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hello world라는 요 녀석을 메모리상에 잡아주겠죠. 메모리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HELL 해서 쭉 가서 hello world가 이렇게 메모리상에 잡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을 참조하는 녀석이 있나요? 이름을 붙여줬나요, 우리가?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로 프린트 함수에 넣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hello world라는 녀석은 이 문장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는 얘를 참조하는 녀석이 없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우리가 여기서 x라는 이름을 hello world에 붙여줬다라고 해보죠. 요렇게. 자, 그러면 아마 실행되는 결과는 같을 거예요. hello world가 화면에 찍히겠죠. 하지만 위에서는 hello world를 우리가 메모리상에 잡아주고, 그쵸? 메모리상에 잡아주고, 여기에 얘를 참조해주는 x라는 변수를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얘는 참조 횟수가 1인 거죠, 지금.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 프린트 문장이 끝난 다음에 아래쪽에 우리가 어떤 코드를 넣어준다라고 하더라도 파이썬이 이 hello world를 더 이상 garbage collection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없애지가 않겠죠. 우리는 x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밑에서 얼마든지 다시 x를 출력을 또 할 수가 있을 겁니다.